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박영미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가정 임종을 보면서 일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나머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그분들의 시간들을 얼마나 또 가치 있게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렇게 제가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 환자분도 그랬고 보호자분도 그랬고, 이 환자분들을 만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이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를 좀 깊게 생각하게 됐던 환자분이셔서 그걸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간호사 연수로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정말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글을 쓰면서 저도 그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환자가 아니면 사실은 가족도,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의료진도 사실은 간접 경험에 불과하고, 얼마나 저분들이 어려운 마음을 먹으셨을지, 얼마나 고독했을지, 그거를 참 글로 담아내기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의료진 입장에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나고 가는 건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잖아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은 신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이지,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그게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죽는 것에 방점이 찍히지 않고 그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지에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천시 보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박병남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없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된 거 아닌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생겼을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너무 매력적인데? 라고 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수기 공모전에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그 공부들이 다 죽음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어떤 책을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할 때 답은 나와 있어요. 네가 지금 잘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 지금은 선물이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같이 갑니다.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엄청난 이 하루하루가 선물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을까라는. 두려워서 오셨었고 막 그런 분들이 작성하고 나서 설명을 하고 같이 가실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좀 뭔가 내가 그래도 상담을 잘 했고 내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도 됩니다. 엄청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부모님이 혹시 모르니까 너 빨리 사전연명의료 작성하고 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겪었던 거,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 거, 그리고 부모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야기죠. 그러면 부모님 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울면서 한참 울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좀 더 많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차곡차곡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나를 위한 최선의 그 이익을 위한 거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 죽음 나 후에 내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을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제도가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 그리고 내 결정을 되게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내 생명을 가치 있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변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브라더우드 팀의 김준영입니다. 저희 팀원들이 이제 신혼부부고 임산부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팀원은 청각장애인이고 또 청년 20대 30대 좀 골고루 팀원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그냥 정말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획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걸 조금 무겁지 않게 담아내는 게 제 과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정말 보통의 관점에서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바를 어떤 첨가물 없이 고스란히 담아서 전달을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고 그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 세대 위주로만 담으려고 했었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들도 들어봤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화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기에 보통은 이제 20, 30대가 주를 이루는데 다른 세대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다음번에 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모두가 한 번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거든요. 사실 무겁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또 마냥 가벼울 수도 없겠지만 그냥 한 번쯤은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그 당시가 됐을 때 나의 마지막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